자, 대부분 문제를 조금 풀어봤어. 자, 문제 푼 거에서 궁금한 거 오늘 다 해결해야 이따가 시험 볼 때요. 혼자서 이상한 짓 안 해. 시험 문제는 수업 시간에 한 것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게 되는 게 맞는 거잖아. 그래서 그 정도 대신에 여기 책에 있는 수준? 그래서 이 정도 수준으로 문제 냈다 생각하면 되는 건데 학원에서 보는 시험은 아무리 잘 봐도 과거 입시에 뭐 시험 점수가 반영되지 않잖아. 그래서 대신에 기본적인 것들은 너네가 해결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은 다 해결하셨어야 되고요. 자, 124페이지부터 우리 전류에 대한 자기작용하면서요. 전자기 유도까지 하고 결론은 그래서 자기력이 생긴다는 게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력이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부터 자기력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미친 듯이 막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풉니다. 자, 그래서 풀어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각도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134페이지에 그래서 134페이지에 자기력에 의해서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 뭐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으실 거고요. 자, 315번 문제가 해결됐는지 확인. 315번. 314, 315, 316. 요거 해결됐는지 확인. 됐어? 문제 풀렸어? 문제 풀린 거야? 자, 그 중에서 나 궁금한 게 있는데 316번 봐봐. 316번에서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거든요. 한 놈은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한 놈은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 그럼 우리 외웠지? 그래서 A의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I1만큼 그게 2A든 5A든 난 신경 안 쓰고요. 여기에도 전류가 흘러요. I2 여기 도선을 B라고 하고요. 둘이 떨어져 있는 거리를 R이라고 할 때 A, B 사이에는 서로 얘기해 이제 인력 방향, 청력 방향. 청력. 서로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는 반드시 청력 방향으로 자기력이 생기고 자기력의 크기는 얘가 2A야, 얘가 5A야. 누가 더 센 힘 받아? 같은 힘을 받아. 왜? 자동 반작용의 두 힘이니까. 그치? 그래서 A가 받는 힘의 크기와 B가 받는 힘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A 도선이 왼쪽으로 밀리고요. B 도선은 오른쪽으로 밀리는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여기 다 영역, 나 영역, 다 영역. 자, A 도선을 기준으로 얘가 왼쪽으로 밀리잖아. 그럼 나 궁금한데 얘는 왜 왼쪽 방향으로 힘받아? 가보다 나가 힘들었어요. 가보다. 나가 자기 그쵸. 실제로요. 우리 바람이 불 때 바람이라는 건 공기 입자를 수평으로 미는 거잖아요. 그걸 바람이라고 하잖아요. 바람은 무슨 기압에서 무슨 기압으로 작용하니? 그쵸. 고기압에 있던 공기들이 저기압 쪽으로 밀려간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힘이 센 쪽에서 힘이 약한 쪽으로 미는 겁니다. 맞아? 그러니까 힘 방향이 이 방향이라면 당연히 가하고 나중에서 여기가 센 힘이고 상대적으로 여기가 약한 힘이니까 얘가 이쪽으로 밀리겠죠. 이해돼요? 자, 또 나하고 다중에서는요 똑같아요. 얘가 이쪽으로 밀린다는 건 나하고 다중에서 누구의 힘이 더 셀까? 라고 하면 나의 힘이 더 세기 때문에 나에서 다방향으로 밀린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돼? 이해돼? 그러면 정말 그런지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을 때 이 자기장의 세기를 그래서 맨날 물어본 거야. 여기가 P, 여기가 Q, 여기가 R이라고 치자. 그러면 똑같은 거리 D만큼씩 떨어져 있을 때 자기장의 세기를 비교해봐. 이거 왜 맨날 비교하라고 그러냐면 그 세기를 보면 센 쪽에서 약한 쪽으로 막대기가 움직일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거든요. 되겠어? 자, 그 중에서 P, Q,
A 도선으로부터 봐. A 도선에서 전류가 아래로 흐르니까 P는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받아요. 그쵸? 그 다음에 Q하고 R은 A 도선으로부터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얘는 들어가는 방향, 얘네들은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 거고요. 그래서 그 세기가 D분의 KI1 D분의 KI1 그래서 얘는 3D분의 KI1만큼의 자기장을 만들어.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도선도 그래서 자기장을 만드는데 B도선은 위로 전류가 흐르니까 B도선보다 오른쪽은 들어가는 방향, 왼쪽은 다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B도선은 PQ는 나오는 방향으로 얘는 들어가는 방향으로야. 그랬을 때 자기장의 세기가 얘는 3D분의 KI2 그래서 얘는 D분의 KI2 얘 D분의 뭐냐면 KI2 이렇게 돼요. 자, 느낌 잡으라고 여기에서 선생님의 숫자를 얘는 2로 넣을 거야 얘는 5로 넣을 거야 이렇게 준 거야. 그래서 그랬을 때 합성된 거 보시면 얘는 방향이 반대니까 더 큰 힘 방향으로 움직일 거야. 그치? 그랬을 때 여기가 3D니까 3으로 통분하시면 여기가 6이 되는 거니까 얘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3D분의 K만큼의 힘 받겠구나. 자기장이 생기겠구나.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요 라고 하면 얘는 D분의 7K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나오는 방향이고요. 얘는 두 개가 반대 방향인데 이 힘이 더 세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얘 3, 5, 15니까 얘 얼마니? 3D분의 12K란 말이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자기장의 세기가 만들어져요. 되겠어? 그러면 얘는 3D분의 21이고요.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세? 얘가 세. 되겠어? 그래서 센 쪽에서 약한 쪽으로 막대기가 밀려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비교해도 얘가 세. 그래서 센 쪽에서 약한 쪽으로 밀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막대기가 밀린다는 건 어느 쪽의 힘이 더 세냐도 물어볼 수 있다. 그래서 합성된 자기장이 센 쪽에서 약한 쪽을 향해서 물체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되겠냐? 그러면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는 서로 인력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긴다고 했잖아. 그래서 인력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는다고 했잖아.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 나, 다를 비교하면 가가 나보다 센 힘이겠구나. 그래서 이쪽 밀리겠구나. 되겠어? 나하고 다를 비교해도 다가 더 나보다 세구나. 그래서 이쪽 밀리는구나. 되겠어?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다고요. 하겠어? 괜찮아?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물체가 움직이는 건 센 힘에서 약한 힘 쪽으로 움직인다. 그게 바람의 원리이기도 하다. 알겠죠? 이렇게 된다. 자, 근데 이러한 자기력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결론적인 건 자기력이거든요. 자기력은 자석과 전류가 흐르는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자기력이에요 라고 하는 자기력의 또 다른 의미였잖아요. 자, 근데 이 자기력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연구자석이 있을 때 그래서 이때 자기력 생기는 거 맞아요. 그랬을 때 방향 결정하는 거 오른손으로 예쁘게 하시면 되고 이거 왼손으로도 결정해봐. 그럼 왼손으로도 이거 해야 돼. 그래서 면접관이 물어보면 이거 해야 돼. 오른손으로 이질을 하는 순간 넌 떨어지는 거야. 근데 이거 가면 그래서 정신없고 막 이짓 하고 있는 애도 있어. 절대 안 돼. 오른손은 이거야. 왼손이 플레밍 법칙. 플레밍의 왼손 법칙. 오른손은 앙페르 법칙. 그래서 이거 앙페르, 이거 플레밍. 알겠습니까? 이거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해보시면 되고요. 이때 작용하는 힘의 세기는 힘센 비라저씨로 계산하고 됐니? 자, 이때 자기장 방향과 전류 방향이 90도일 때가 제일 센 값인데 만약에 90도가 아니고 삐딱하면 각도를 사인 값으로 환산해서 그래서 우리는 자기력의 세기도 계산할 수 있다. 근데 얘를 변형시킨 첫 번째 연구 자석이 없고 전류가 흐르는 도선만 있어도
자기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서로가 자기장을 만들어내니까. 됐죠? 그래서 여기가 I1, 여기가 I2, 둘이 떨어져 있는 거리가 R이라고 할 때 전류가 흐르는 두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R분의 K, I1, I2, L로 계산합니다. 됐어요? 자, 근데 이제 제가 해보고 싶은 건 변형의 세 번째입니다. 자기력을 구하는데 이 변형의 세 번째는 뭐냐면 전류가 흐른다는 건 결국은 전하를 띤 입자가 움직이는 겁니다. 됐어? 그래서 도선이 아니고 전하를 띤 입자가 직접 움직이는 그림을 그려보자. 자, 자기장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다고 칠까?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공간이 있다고 치자. 그랬을 때 여기에 자기장의 세기가 B라고 줄게. 그게 5테슬라도 되고 10테슬라도 되고 상관없어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에 있는 공간 안에 내가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를 이 방향으로 던질 거예요. 괜찮아요? 되겠어? 자, 이 전하를 띠고 있는 이 가라는 물체는요. 사실은 얘가 띠고 있는 전하가 마그네슘 양이온이라서 우리는 얘를 그냥 쉽게 플러스 2쿨롱의 전하를 띠고 있다고 치자. 괜찮아요? 그리고 얘 질량을 M이라고 줄게. 됐어? 질량을 M이라고 줄게. 그리고 얘를 이쪽 방향 V의 속도로 던졌다고 치자. 첫 번째, 얘가 이렇게 움직일 때요. 이 공간에 그래서 전기를 띤 입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효과가 생겨요. 그중 플러스 전하가 움직였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가 움직이는 이 방향이 그 자체가 전류 방향입니다. 만약에 내가 염화이온처럼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를 이 방향으로 던졌으면 전류는 거꾸로 이렇게 흐른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해되죠? 알아듣는 말이죠? 그래서 전류는 전자와 반대 방향의 흐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를 이렇게 던지는 순간 전류는 거꾸로 이렇게 흐른다고 봐야 되고 플러스 입자를 던지면 그 방향이 곧 전류 방향이라고 보면 된다. 어려운 얘기 아니지? 되겠어? 그러면 이 자기장에 있는 공간 안에 전류가 또 흐르기 때문에 이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도 똑같이 전기력을 받습니다. 전기력을 받아. 어느 방향? 빨리 해. 얘 어느 방향으로 자기력 받니? 맞죠? 조선 방향 보이죠? 자, 플러스 전하가 움직이는 방향이 전류 방향. 그리고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 그럼 얘가 받는 힘 방향은 이 방향으로 힘을 받을 겁니다. 자기력이라는 힘을. 맞죠? 되겠어? 자, 근데 잘 봐. 얘가 달려는 운동 방향과 물체가 받는 힘의 방향이 몇 도니? 90도입니다. 우리 배운 거 있죠? 물체의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90도일 때 물체는 무슨 운동한다? 맞아요. 그래서 이 새끼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돌아버려요. 돕니다.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수직이면 이 힘은 물체의 운동 방향만 바꾼다. 빠르게는 못 바꾼다. 그래서 하고 있는 운동이 등속 원운동이다. 물체에다가 실을 매달아서 뺑글뺑글 돌릴 때요. 얘는 매 순간 왜 돌아? 그건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90도라서 그래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 이 전하가 이 안에서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90도니까 얘는 여기서 이렇게 뺑글뺑글 돌고 등속 원운동한다. 이해돼요? 하겠어요? 그럼 등속 원운동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등속 원운동하는 모든 물체는 무슨 힘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니? 90력입니다. 그러니 얘는 이 안에서 그러면 90력을 받는다는 얘기네요? 네. 그럼 90력을 누가 만든 거예요?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인공위성은 지구로부터 받는 중력이 90력의 역할을 합니다. 맞아. 그러면 돌고 있는 이 아이는 90력을 누가 만들어? 라고 하면 이때 작용한 이 힘, 자기력 그 자체가 90력입니다. 그래서 도는 거예요. 되겠어?
그러면 자기력이 얼마만큼 작용하는데요? 라고 하면 자기력은 무조건 힘센 빈아저씨인 거 아시죠? 됐어? 그러니 여기서 얘는 자기장의 세기가 5테슬라든 뭐 10테슬라든 줬을 거야. 그거 넣으면 돼. 됐어? 그러면 I는요? 얘 전화량밖에 모르는데 I는요? 라고 하면 전류는요. 시간당 움직이는 전화량이었던 거 기억나죠? 되겠어? T분의 Q. 되겠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했다. 1A는 1초라는 시간 동안에 1쿨롱의 전화가 움직이는 빠르기야. 그래서 무조건 전류는 됐어? 시간분의 전화량을 계산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 B 자리는 그냥 B 집어넣으면 되는데 I 자리는 T분의 Q라는 얘 전화량 집어넣으면 돼요. T분의 Q. 그리고 여기에서 L이라는 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길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L은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이 L은 사실은 T라는 시간 동안에 전하가 이동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전하가 움직인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이렇게 집어넣을 건데 됐니? 요게 뭐냐? 시간분의 간거리. 뭐죠? 속력입니다. 이게 속력입니다. 근데 얘 던진 속력 줬죠? V라고요. 됐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T분의 L이라는 위치에 V를 집어넣으면 얘가 그 유명한 바베큐가 돼요. 못 외우면 병신된다. 바베큐. 그래서 자기장 속에 전하를 던질 때 그 전하가 받는 자기력을 구하는 식이 그래서 바베큐로 바뀌어요. 바베큐. 바베큐. 됐니? 바베큐. 저 이렇게 외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전기장 그 자기장의 세기가 5테슬라야. 자, 저 전하를 내가 2의 빠르기로 던져. 그리고 이 아이의 전하의 전하량이 얼마냐면 2쿨롱이냐. 이런 얘기야. 그렇다면 얘는 20뉴턴의 자기력을 받는다는 얘기네요. 이런 얘기야. 알겠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전하가 움직일 때 받는 자기력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는 바베큐라고 하는 방법으로 자기력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자기력 구하는 식이요. 자기력 구하는 식이요. 실제로 스탠다드한 자기력 구하는 식이 힘센 빈아저씨예요. 됐죠? 이게 자석이 아니고 전류가 흐르는 두 도선에서는 R분의 K, I1, I2, L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전하를 띤 입자를 던질 때는 그래서 바베큐로 바뀌어요. 바베큐로 바뀝니다. 이게 얘가 받는 힘입니다. 됐죠? 그래서 자기력 구하는 식이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이 바베큐라고 하는 이 자기력이 뱅글뱅글 도는 저 전하의 구심력의 역할을 하면서 돈다. 이것 때문에 돈다. 근데 우리가 구심력 구하는 식을 뭐라고 했습니까? 구심력 구하는 식. 외우셔야죠. 구심력 구하는 식 두 가지 가르쳐드렸어요. 구심력 구하는 식 뭐요? R분의 mv 제곱 또는 mr 오메가 제곱. 맞아요? 이거잖아요. 됐죠? 그 중에서 제가 요거 써볼게요. 그 중에서 기억나요? 오메가는요 각속도로 t분의 2파이로 쓸 수 있다. 그거 집어넣어서 쓸게요. 되겠어? 그래서 얘는 90년 m r 오메가 제곱 이렇게 쓸게요. 괜찮죠? mr 오메가 제곱을 오메가 자리에 t분의 2파이 넣어서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뭐 구할 수 있냐면 그러면 이 자기장에서 이 새끼는 등속 원운동하거든요. 그러면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린 시간은 일정합니다. 그 시간을 멋진 말로 우리가 주기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얘는 한 바퀴 돌 때 얼마 걸려요? 라고 하는 주기를 구해주세요. 이게 가능한 거야. 이게 가능해. 되겠어? 그래서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주기는요 라고 하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t로 정리하시면 되니까 뭡니까? 바, 배, q, 분의
뭡니까? 4 파이 제곱 m 아래 루트 씌우는 거잖아요. 맞아? 맞아? 자, 그러니까 4파이 제곱이 앞으로 나오면 되죠? 그래서 모든 주기는 2파이를 잘 보는 그것부터 시작하잖아요. 자, 그래서 t는요. 얘는 뭡니까? 2파이 루트 b 바 배 q 분의 m r이죠. 돼요? 괜찮아요? 또는 구심력을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는 구심력 구하는 식이 R분의 MV 제곱이잖아요. 됐어? 됐어? 그걸로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요거 나는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도 알고 싶은데 얘 한 바퀴 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원의 반지름은 얼마야? 이 원의 반지름은 얼마야? 나 그것도 궁금해요. 되겠어? 그러면 반지름이 궁금하면 이거 R로 정리하셔도 돼요. 되겠어? R로 정리하셔도 되는데 여기에 있는 V랑 지우기 위해서 96 구하는 식 이걸로 말고요. R분의 MV 제곱으로 집어넣어도 되는 거 아시죠? 그랬을 때 이 V와 이 V가 똑같은 거 아시죠? 그럼 이거 이렇게 날라가시죠. 괜찮아? 됐죠? 약분돼요. 그래서 얘가 돌 때 반지름은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비켜라 명가가 이렇게 외워요. 됐어? 비켜라 명가가 이렇게 됩니다. 이거 밖에 나가서 하면 그래 경찰서에 잡혀간다. 알겠어? 비켜라 명가가 이렇게 가면 되죠. 되겠냐? 이게 땡글땡글 돌고 있는 원운동 할 때 반지름의 크기야.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자기장 안에 집어넣었을 때 그 아이가 그리는 반지름도 사실은 정해져. 자기장의 세기, 전화량, 질량, 속력에 의해서 반지름 결정돼. 됐어? 그리고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도 정해져. 시간도 정해져. 되니? 자,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 뭐 할 수 있냐면 그냥 화학자나 물리학자 되겠어요? 뭐 이런 애들이 좀 있잖아. 자, 실제로요. 우리가 송호연 쌤이 동위원소 이런 단어 쓰는 거 들어봤어? 무슨 말이야? 양성자의 개수는 같고 중성자의 개수가 달라서 질량이 다른 원소들. 맞아요. 수소라고 하는 거는요. 그래서 질량수가 1인 수소가 있고요. 질량수가 2인 수소가 있고 질량수가 3인 수소가 있어요. 맞죠? 얘네들을 전자를 이동시켜서 원자로 그 양성자로 만들면 다 이런 애들이 됩니다. 근데 자, 셋 다 수소인 건 맞는데 중성자의 개수에 따라 질량수가 1인에, 2인에, 3인에 됐어? 가벼운 애, 중간 애, 무거운 애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수소 원자핵이라고 얘기하고요. 얘는 중수소 원자핵, 얘는 삼중수소 원자핵, 얘네들의 각각의 이름이 있죠. 근데 알아? 너네 실제로요. 지구상에 얘네들의 분포 비율이 어떤데? 들어봤어? 이거 90% 정도가 이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5%, 5% 이렇게 존재한다는 얘기 들었죠? 너 어떻게 알았어? 이거 어떻게 알아? 일일이 세봤나? 이거 알 수 있어요. 뭘로요? 이 실험하면 합니다. 이 실험을 하면 되는데 잘 보면 내가
이렇게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다가 수소 양이온을 여기다가 던질 거야. 근데 그 수소 양이온 중에 질량이 1인에도 있고 2인에도 있고 3인에도 있지만 전하량은 다 똑같이 플러스 1이야. 그러면 똑같은 자기장 안에 똑같은 전하를 띠고 있는 수소들을 100만 개쯤 던지는 거야. 무작위로 가져다가. 됐어? 그럼 잘 봐. 자기장 똑같고 전하량 똑같다? 그 아이들을 같은 속력으로 던진다? 근데 뭐만 달라? 질량만 달라. 그렇다면 얘네들은 일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반지름의 비율이 뭐와 같다? 질량이랑 비례한다 이 뜻이야. 맞아. 그래서 여기다가 쏘는 겁니다. 100만 개든 1000만 개든 상관없어. 여기다가 수소 양이온을 드르륵 쏘는 거야. 같은 속력으로. 됐어? 그랬을 때 질량수가 1인에는 이렇게 반지름을 그리면서 돌 거야. 근데 어차피 수소 양이온은 너무 작아서 그냥 안 보여.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형광물질을 바른 금속판을 놓는 거야. 금속판을 놓는 거야. 됐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다가 형광물질을 바른 금속판에 부딪히는 순간 거기에서 빵 하고 빛이 나. 그래서 불빛이 나는 걸 통해서 여기에 부딪혔네? 몇 개 부딪혔네? 그 불빛의 개수를 세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수소를 쐈을 때요. 얘 반지름의 크기가 다른 애가 몇 개가 그려지냐면 3개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수소 양이온은 동위원소가 3종류 있구나. 그리고 여기에 와서 부딪히는 아이가 90개 부딪힐 때 여기 5개, 여기 5개 부딪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얘네들의 질량 비율이 90대 5대 5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내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질량 분석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화학에서 모든 원소는 동위원소를 가져요. 그래서 동위원소를 갖는데 그 아이들의 존재 비율이 어떻고 몇 종류 있어? 이거 다 질량 분석기에 던져보시면 가능합니다. 되겠어? 이럴 때 쓰는 게 자기력을 이용해서 쓰는 거예요. 이해되니? 하겠어? 괜찮아? 지금 졸려면 이따 시험을 어떻게 보려고 그래? 머리를 팍팍 돌리셔야 되는데. 되겠어? 그래서 옛날에 아주 영재 과거 문제 어렵게 나왔을 때 여기까지 나왔어. 그래서 근데 너네는 여기까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는 요즘은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이 개념까지는 알고 계시는 게 좋아. 그래서 설명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요. 자기장 속에 질량이 다른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를 돌리면 그 아이들의 질량의 비율에 맞는 반지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량이 큰 애가 몇 개 있는지 작은 애가 몇 개 있는지 분석할 수 있다. 이게 자기력을 이용하시랍니다.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자기력에 대한 얘기도 한번 보자. 자, 그런 얘기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 자, 지난번에 317번의 내용들은 다 설명해드렸어요. 구리판에서는 자기력이 생기기 때문에 천천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플라스틱 판에서는 자기력이라는 게 생기지 않기 때문에 자유낙하와 똑같아. 그것과 똑같은 문제가 319번 문제입니다. 319번 문제 보시면 자석을 진자 운동처럼 시키면 그래서 그 자석이 움직일 때 구리판하고 뭐가 생깁니까? 구리판 사이에 전자기 요도가 일어나서 자기력을 자석이 받아요. 그러니까 자석은 마찰이 작용하기 때문에 금방 가다가 멈춘단 말이야. 근데 플라스틱은 구리판을 깔아놔도 전자기 요도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얘는 공기 저항 없다고 치면 그래서 계속 왕복 운동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쓰고 있는 겁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38번 문제예요. 138페이지요. 138페이지에 이번에 연재 문제가 325번이 나왔어요. 325번과 결을 같이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전류를 흐르게 했을 때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뀐다. 이때 어느 쪽 물이 더 빨리 뜨거워지니? 라고 하는 발열량의 비율이요. 되겠어? 자, 이 발열량의 비율은 그대로가 꼬마 정보의 밝기로 보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기억해 두시면 우리 꼬마 정보의 밝기는 누가 더 밝니? 라고 하는 밝기는 비대에너지를 물어보는 거고 이 비대에너지는 전기 에너지 많이 받은 애가 더 밝아 이런 얘기잖아.
됐어? 똑같죠. 이 문제는 전기 에너지 많이 받은 애가 열 에너지 많이 발생해. 그러니까 그쪽이 더 뜨거울 거야. 라는 얘기야. 맞아? 맞아? 그래서 너네 이거 풀어왔니? 325번. 안 풀린 사람 손. 325번. 저 안 풀었어요. 손. 이런 개새끼들. 35초까지 들어요. 아 그랬구나. 진짜? 맞아? 자 그러면 325번 2분 준다. 2분 안에 해줘요. 325, 328 같은 계열이야. 빨리 풀어. 두 개 다 맞으면 선생님 선물 줄게. 325, 328 이거 두 개 다 맞으면 선생님이 엄청난 선물 줄게. 민기야. 자. 그리고 야 그냥 너는 출근해서 거기서 그냥 왜 앉아 자꾸. 아니 그냥 가져다가 써. 선생님들 안 쓸게. 네가 써. 네. 5번, 8번 하면 가장 이제 난이도가 높은 건 32번입니다. 332번. 이제 이 세 개가 이렇게 연결되는 문제야. 세 개 다 해.
1분 있다가 저 설명해요. 2분 안에 해결. 자, 내가 해볼게. 문제 3개가 같은 계열로요.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한참 유행했던 유형입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같은 양의 물이 담긴, 자, 밑줄 쳐. 같은 양이고 그리고 물이야. 그럼 뭐가 똑같아? 비열이 같아. 그치? 근데 실제로는 A컵에 있는 액체와 B컵에 있는 액체의 종류를 다르게 하면 비열도 또 달라져. 그러면 이제 머리가 막 이제 쥐가 나는 거지. 그래서 거기까지도 이제 해야 되는데 일단은 순하게 똑같이 물인데 양도 같아. 그럼 열나순화 문제야. 되겠어? 이렇게 담겨져 있는 컵에 저항의 크기가 다른 아이를 4개를 놓고 거기에 전체 전압이 44V를 연결한다. 그리고 1분 동안 전류를 똑같이 흐르게 한다. 1분 후 각 스티로폼 컵 속에 물의 온도가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해라. 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면 물의 온도는요. 기억나요? 물은 받은 열량에 따라서 컵 속에 있는 온도가 바뀌는 거죠. 되겠어? 그래서 열량은 뭐니? Q는 C양 탁이야. 근데 순하게요. 이러한 열량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열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열 에너지는 왜 생겼어? 전기 에너지가 전환돼서 생겼어. 그러면 이 컵에 순서대로 선생님은 여기에 있는 이 이제 거기에 있는 물컵을 그냥 이렇게 그려도 되겠죠?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그만 정도의 밝기와 똑같단 말이죠. 얘는 저항이 얼마냐면 3옴이고요. 얘 저항은 6옴이고요. 얘 저항도 3옴이고요. 얘 저항은 4옴이에요. 뭐 이렇게 6옴이에요. 이렇게 됐단 말이죠. 아니잖아. 6, 10이잖아. 이거 6, 이거 12. 이거 6, 이거 12.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여기 이거 44V를 걸었어. 뭐 이런 일이잖아요. 되겠어? 자, 그러니까 결국은요, 여러분들 전기 에너지를 많이 받은 애가 발생한 열량도 클 건데 각 컵에 뭐가 똑같냐면 물질의 종류 똑같고 질량 같아. 그러니 결론은 뭐냐면 전기 에너지의 크기가 발생한 데서 온도 변화량과 비례한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한테는 뭐 물어본 거야? 온도 변화 비율을 물어본 건 됐지? 전기 에너지 누가 더 많이 썼어? 이거 물어본 거야. 결국 전기 에너지 뭐야?
이렇게 해석해야 돼. 자, 근데 얘네들 다 전기 에너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비트로 계산한다 그래서 페로도에서 전기 에너지 비트로 계산해. 근데 여기에 있는 1번, 2번, 3번, 4번 다 전류가 흐르는 시간은 1분이야 라고 하는 시간이 똑같잖아요. 같은 시간 동안. 그래서 그러니 사실은 전기 에너지가 아니고 같은 시간 동안에 사용한 전기 에너지 전력 비교하면 된다. 괜찮아? 생각의 흐름 알겠어? 그러면 결국은 각각의 전력의 비율을 물어봤다 이겁니다. 전력은 VI로만 계산하면 되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보시면요. 여기에 자, 첫 번째 보시면 여기에는요. 됐죠? 저항 비율 작은 것부터 봐. 병렬 보면요. 어차피 여기에 전압과 전압 똑같을 거야. 병렬은 그쵸? 전압이 같아. 그래서 전류는 항상 저항에 반비례해. 저항비가 1대 2니까 전류비는 2대 1만큼 흐르겠죠. 괜찮아? 2대 1만큼 흐르겠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2I. 왜냐면 이거 값을 구하라고 안 하고 비율을 구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문자로 쭉쭉 주고 가두죠. 되겠어? 여기는 I. 얘기 아니야? 맞지? 네, 여러분들은 합성 저항 구해서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2i가 가고 여기에 i가 갔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 여기에 3i가 흘렸다는 얘기죠. 맞아? 맞아? 이해되겠어? 그 얘기죠. 우리요 전력 구하는 시 VI. 근데 꼭 이걸로만 아니죠. V 자리에 V는 IR 집어넣으면 되죠. I 제곱 I 이걸로 구할 수 있어. 되겠어? 또는 I는 R분의 V니까 R분의 V로 바꿔서 써도 되는데 나는 막바로 뭘 알아버렸어? 얘네들의 I 값 알아버렸고 R 값 알아버렸잖아. 그러니까 1, 2, 3, 4번에 그래서 온도 변화 비율이 전력 비율인데 전력을 이걸로 구하면 끝난다는 얘기야. 맞아? 하겠어. 그래서 1번 전력 비율이 얼마니? 6, 3, 18 됐어? 아니 이거잖아요. 2번은요 얼마입니까? 36i 되죠? 되겠어? 3번은요 얼마니? 12i 됐잖아요. 4번은 얼마니? 12i요. 됐어? 아니다. i 제곱이어야 된다. 진정할. 3, 3은 9. 9i 제곱 6. 3, 3은 9i 제곱 12. 얘는 얼마냐? 4i 제곱 6. 얘는 얼마냐? i 제곱 12. 그래서 1, 2, 1, 2 이렇게 버리면 되죠? 9i 제곱 얘는 18i 제곱 얘는 4i 제곱 얘는 2i 제곱 이렇게 되겠어? 그래서 이건 이제 날리시면 되는 거니까 얘네들의 온도 변화 비율은 9대 18대 4대 2예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면 되죠. 되겠어?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겠어? 그래서 가장 온도 변화 비율이 큰 거 두 번째예요. R2. 그 다음에 R1, R3, R4 이렇게 돼요. 되겠지?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자, 거기다가 실제 값을 집어넣어서 막 계산을 하면 복잡합니다. 이렇게 가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해보자. 자, 이게 325번 문제 푸는 방법이었다면 그래서요.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시간 제한을 왜 두는 거냐면 시간을 풀로 줬을 때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원칙적으로 푸는 아이도 있지만 아 이건 이거랑 비교하니까 이것만 구하면 돼 라는 사고력이 가능한 아이들은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 그래서 얘네들은 누가 더 온도 변화가 크냐라고 하는 건 전력 비율로 보면 된다. 같은 말이다. 이런 얘기요. 생각해보세요. 자, 그것과 같은 계열의 문제가 328번 문제예요.
다음 그림과 같이 15옴의 니크롬설에 100g의 물이 담겨있는 스티로폼 컵 속에 6V의 전압을 5분 동안 걸어줍니다. 그랬을 때 물의 온도가 실제로 몇 도 올라가냐? 이거는 생으로 계산해야 돼요. 실제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생으로 구하라는 얘기고, 자, 그러면 볼게요. 얘도 똑같이요. 전기 에너지만큼 열이 발생한다. 똑같은 계열입니다. 그러니 맨 처음에 그 회로에 흐른 전기 에너지를 구하셔야 되는데, 오메가 보시면 얘는요. 회로도가 이렇게 가장 단순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저항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물이 들어있는 비커 속에 넣어가지고 물이 뜨거워졌어.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다행히도 얘는 6V이고요. 여기에 저항이 15옴인 저항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 되는 거야. 그만큼 온도 변해. 이거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첫 번째 전기 에너지 구하셔야 되는데 전기 에너지는 비트예요. 됐지? 그게 발생한 열 에너지 뭡니까? C 암탁이에요. 이 얘기 하는 거잖아. 됐어. 근데 보면 ET는 시간이고요. 이건 온도야. 이걸 막 미친 듯이 이렇게 약분하면 너 뒤져. 알겠어? 이런 짓은 안 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요. 자, 요거 하려면 뭐가 문제냐면 이거 계산하면 답이 뭘로 나와? 줄. 근데 요거 계산하면 답이 뭘로 나와? 네, 칼로리로 나와요. 그러니까 숫자만 보고 두 개 같아. 그럼 뒤져. 알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면 전기 에너지를 칼로리로 바꿔줘야죠. 전기 에너지를 칼로리로 바꿔줘야죠. 줄을 칼로리로 바꿔야 된다고요. 그래서 거기 써져 있죠. 1칼로리가 얼마다? 4.2줄이다. 그러니 줄을 4.2로 나누셔야 칼로리가 됩니다. 전기 에너지 구해서 그걸 4.2로 나누셔야 칼로리가 돼요. 되겠어? 이런 얘기야. 아하,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4.1을 곱하기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물어본 건요. 온도 변화를 물어봤으니까 델타 T로 정리하라는 거잖아요. 델타 T로 정리하시면 CM 곱하기 4.2분의 비트 이제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알겠어? 이렇게 놓고 나중에 숫자 때려 넣는 게 맞죠? 10을 써놓고. 자, 그래서 보시면 얘는 전압이 얼마냐면 6V이고요. 전류는 얼마가 흐르냐면 됐니? 저항분의 전압이니까 15분의 6이고요. 괜찮아? 네. 거기다가 흐른 시간은 5분인데 여기 있는 시간은 무조건 초 단위로 넣어야 되는 거 알죠? 맞아? 그러면 5분은 얼마니? 300초죠. 그거를 비열은 1, 질량은 100g 곱하기 4.2 이거 하는 얘기야. 이 값이 얼마가 나오던. 그래서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야. 더 이상 소음 못 되겠어. 420, 6, 7이 42, 70분의 120. 해! 7분의 12. 맞아? 이상해? 그럴 리가 없는데? 빨리 얘기해! 이상한지 안 이상한지! 7분의 12. 괜찮아? 아니야? 왜? 왜 아니야? 어? 맞아? 6 R분의 V 300 그리고 비열 1 질량 100 곱하기 4.2 이런 개새끼들 계산했는데 씨. 태원 내 숫자가 이상해? 맞는 거야? 나 맞게 계산한 거 맞아? 너네 나의 산수 약간 의심하는 나쁜 병에 걸려 있어. 나 가끔가다 맞아. 자, 그 다음에요. 330
332번 보세요. 332번 보시면 다음 그림은 0.1kg의 얼음이 들어있는 스티로폼구에다가 저항을 집어넣어서 전지에 연결해요. 두 장치에 10초 동안 전류를 흐르게 해서 열을 발생시킵니다. 거기서 말하는 열은 전기 에너지만큼 생겼겠죠.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 그랬을 때 열을 받으면 그 열을 받은 만큼 얼음이 녹아요. 어느 쪽이 더 많이 녹아요? 그건 전기 에너지 많이 받은 쪽이겠죠. 그러니 가쪽에서 녹은 얼음의 질량과 나쪽에서 녹은 얼음의 질량의 비율은 사실은 얘네들이 받은 전기 에너지 비율이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 되겠어? 이걸 괜히 질량을 구하려고 하는 새끼들은 시간 잡아먹고 혼자 틀릴 거야. 같은 말이잖아. 얼음이 녹은 양은 전기 에너지 받은 양만큼이겠지. 그만큼 열을 받았으니까. 되겠어? 그래서 결국은 이거 비율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전기의 에너지는요. 얘네들 똑같이 10초 동안 그랬으니까 시간도 똑같으니까 그냥 VI 계산하라는 얘기 아니야? 각각의 VI. 되겠어? 근데 이 값이 뭐라고? I제곱 R이랑도 같고 R분의 V제곱이랑도 같은데 꼬맹아 걔네들은 V가 다 똑같은 거 알아? V가 다 똑같잖아. 그러니까 저항비의 역수야. 맞아? 저항비의 역수. 이상해. 되겠니? 그래서 M1은 저항이 얼마냐면 M1의 저항은요 5니까 5분의 1 됐어? 이게 M1이란 뜻이야. 됐어? 나는 저항이 10이니까 저항의 역수라고 했으니까 이거 하라고 했잖아. 그냥 그거야. 뭐 하려고 했어?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 이제 말뜻을 이해하라고. 원리는 알았으니까 이제 말뜻을 이해하라고요. 그래서 답이 2예요. 이렇게 갖고 되겠어? 이렇게 돼. 이렇게 돼. 그래서 이건 시간 걸리는 문제 맞아. 이런 식이야. 괜찮아?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복잡한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원리를 이해하면 되고요. 우리는 시간 어떻게 있는 이제 면접을 보러 갈 거예요. 그러려면 생각을 여러분들이 깊게 하셔서 그 계산을 다 해야 될까?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됐어? 네. 그리고 면접을 가면 너네한테 답이 얼마야가 아니고 이거 어떻게 풀었어를 물어볼 건데.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요 발생한 열의 양이고 그 열의 양이 얼음을 녹일 텐데. 그래서 그러니 전기 에너지가 녹은 얼음의 질량 비율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 에너지의 비율로 녹은 얼음의 비율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맞지. 아니 제일 싫어하는 설명이 뭐냐면요. 전기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비트고 이건 어떠니까 식 어떻게 넣어가지고 숫자 뭐뭐뭐 집어넣어서 어떻게 씁니다. 계산하는 과정을 묻는 게 아니고 생각한 과정을 묻는 거야. 그래서 저는 전기 에너지가 그래서 발생한 열의 양과 같다고 생각했고 그 열의 비율이 녹이는 질량 비율과 같기 때문에 저는 전기 에너지의 비율로 녹은 얼음의 비율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달라는 얘기야. 되겠어? 그렇게 설명하는 연습들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문제 푸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비대너지로,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되겠습니까? 전기 에너지 자체가 나오는 경우보다 전기 에너지의 전환을 묻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기억해둬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가들이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330번 문제. 330번 풀어봐.
냉. 자, 민기야 거기 문 닫아줘. 자, 330번 문제 보시면요. 우리 그동안요. 전류와 저항 사이의 관계 그래프 어떻게 그린 거 중학교 때 배웠어? 라고 하면 우리요. 음의 법칙에서요. 요번 주 금요일 날 수업 없는 거 알지? 이번 주 금요일 날은 휴강이에요. 이제 마지막 휴강이에요. 이제 7월 20일부터는 빨간 요일 날도 다 나오시는 거예요. 그냥 좋아하고 말아. 학원비 더 안 받고 빨간 날도 와서 수업해요. 그래서 8월 15일 날도 정상 수업이에요. 추석 때 추석 때는 그래도 쉬게 해줘요. 당일은. 우리는 명절 때 당일은 쉬게 해줘요. 그래서 1월 이제 설 명절 뭐 이런 거 이제 당일은 쉬게 해준단 말이야. 그동안 1학기 때 영재 애들이 빨간 날 안 쉬고 계속 학원에 왔었던 거 아세요? 이제 2학기 동안 과거 애들이 빨간 날 안 쉬고 계속 학원에 옵니다.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 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7월 17일이 마지막 쉬는 날이고 재밌게 쉬십시오. 자, 그거 쉬면서 자소서 완성하십시오. 실험하시라 그래서 이번 주에 실험까지 완료해서 대략적으로 써오라 그랬다. 조민기 씨야. 자, 그 다음에 8월 15일 날은 정상 수업이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특강이 시작된다. 방학도 시작되고. 그죠?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 특강이 시작일 거예요. 그죠? 다음 주 수요일부터 특강이 시작인데 학교에서 방학이 아직 안 된 학교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은 특강 못 듣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강을 하시거나 영상을 보내주시거나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거니까 다음 주부터는 방학이자 뭐 그렇다. 방학식 언제 하니?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언제 해? 21일. 이제 그거 무슨 말이야? 언제 21일 날 한대잖아. 몇 호일이냐고 요일도 얘기해야지 이 새끼야. 센스가 없는 새끼. 무슨 요일이야? 어? 화요일이라잖아. 우리는 특강이 수요일부터 시작해. 어때? 괜찮지? 화요일 날 방학식하고 수요일부터 특강이야. 방학식 언제 하니? 우리 학교는? 수요일 날. 아마도 수요일 날. 그러면 방학식 할 때 단축 수업 대부분 하시거든요. 단축 수업 하니까 끝나자마자 오시면 되고. 그래서 자, 방학식을 언제 할까요? 기억이 안 나요. 목요일쯤에 했던 것 같아요. 아니잖아. 너 거짓말하는 거잖아. 아,
너 경찰 불러. 7월 21일과 21일은 화요일이고요. 22일은 수요일이고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몇몇 친구들이 그날이 방학식일 건데 대부분 방학식 날은 학교에서 급식 안 하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뛰어오시면 될 겁니다. 특강은 무조건 12시부터 4시 반까지. 그리고 4시 반부터 5시까지 30분 동안 밥 먹고 5시부터 10시까지. 뭐? 차 12시에. 12시에 들어오는 차 있을 거야. 그래서 12시에 들어오는 차들 기사님하고 그래서 어디서 몇 시에 타면 돼요? 라고 하는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토요일에도 특강이 있어요. 네. 근데 토요일 날은 차는 없죠. 그래서 월, 수, 금, 화, 목, 토 이렇게 특강이 딱 3주 있어요. 3주. 3주밖에 없어요. 너네 여름방학 기간에 3주밖에 안 돼. 3주밖에 안 돼요. 그래서 3주밖에 특강 안 하고요. 학원 방학이 있는 거 아세요? 여름 휴가? 7월 31일, 8월 1, 2가 휴강입니다. 금토일. 왜? 금토일이 휴가죠. 그때는 학원물을 전체 다 닫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때 올림 특강 애들 막 오고 영재 캠프 하는 애들 오고 막 그랬는데 학원에서 이번에는 안 돼요. 다 문 닫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때 수업을 안 합니다. 그래서 7월 31일, 8월 1, 2는 학원 전체 휴가다. 자, 그래서 그 기간을 이용해서 자소서를 완성한다. 알겠냐? 그래서 이번 주 금토일을 통해서 대부분 다 쓰셔야 되고요. 다음 주에 자소서를 어느 정도 선생님들하고 해가지고 학교 선생님한테 보내드리면 학교 선생님이 이거 안 돼! 이거 이 부분 고쳐! 라고 하는 게 있을 거야. 그런 작업들을 해야 돼. 알겠어?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어느 부분 고치라 그러면 그 부분 고칠 수 있게끔 하는 것까지 해야 된다. 자소서는 챗 GPT한테 써달라고 하면 뒤진다. 그건 떨어지는 지름길이다. 알겠냐? 챗 GPT는 나중에 다 쓰고 나서 문장만 예쁘게 고쳐줘. 이 정도 쓰는 건 상관없지만 챗 GPT한테 주제를 주고 네가 써봐. 그럼 걔가 과거에 가요. 너네는 못 가요. 알겠습니까? 자, 보면 330번 문제 보시면 우리는 오메 법칙에서 보이는 IR 그 중에서 첫 번째 저항이 일정할 때 전압과 전류는 비례관계가 있어. 그 비례관계가 있는 그래프를 그릴 때요. 그래서 V, I, 비례 I, V, 비례 그래서 어떤 그래프를 그려도 무방해. 대신에 이렇게 그렸을 때와 이렇게 그렸을 때 뭐가 달라? 그랬을 때 뭐가 달라? 기울기의 의미가 달라. 이거 기울기의 의미가 뭐니? 저항의 역수값이고 이거 기울기 뭐니? 저항이야. 이래서요. 자, 근데 얘는 전압전류 그래프 이거 그려놓고요. 됐어?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로 그래프가 비례관계니까 이렇게 그렸어야 되는데 이 새끼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요. 얘는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고 있죠. 저항이 점점 뭐해지고 있다는 얘기니? 그렇죠. 얘는 점점. 그래서 저항이 뭐해지고 있냐면 커지고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럼 저항이 커지는 이유 여러분들 저항의 크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인 4가지 배웠어요. 그렇죠. 저항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원인 4가지가 있다. 길이, 단면적, 온도, 하나 더. 안 들려. 물질의 종류, 비저항. 그래서 저항은 온도에 따른 비저항 값의 단면적분의 길이로 계산한다. 이거잖아요. 근데 하나의 저항이 전류가 흐르는 동안 저항값이 점점 커져요. 됐어? 그럼 전류가 흐르는 동안 이 4개 중에 변하는 게 뭘까? 온도죠. 도선에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요. 도선을 잘라서 우리가 봤을 때 원자는 가만히 있지만 그 안에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전자가 움직이다가 원자와 충돌한다. 됐어? 그 충돌에서 얘가 튕겨나오다가 다시 간다. 이걸 저항이라고 한다. 근데 저항이 커질수록 충돌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럼 그 충돌하는 곳에서 뭐가 발생하니?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을 오랫동안 쓰고 있으면 핸드폰이 뜨겁죠. 됐어? 이 충돌에 의해서 발생한 열의 에너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겠어? 그러면 점점 뜨거워질수록
온도에 따른 비저항값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저항값이 커집니다. 되겠어? 이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되겠니?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원인을 설명한 것 중에 잘못된 거 찾으세요 라고 했는데 3번이겠죠. 온도가 높을수록 저항은 작아진다는 거, 저항이 커진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5분밖에 없어서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힌트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자, 시험과 관련된 문제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것들도 좀 해보죠. 넘어오시면 142페이지요. 142페이지에 346번, 350번 됐어. 351번. 보통이요? 자, 번호 늘릴게요. 46, 48, 49, 50, 51 되겠어. 시간 내에 많이 풀수록 너희한테 유리하다. 되겠냐? 빨리 풀어. 채점도 다 하셨을까요? 바쁜 사람들은 채점도 좀 해보시고요. 누가 꽃받침을 얻었어? 채점 다 했어? 왜? 어떤 거? 그렇죠. 그래서 풀라는 거죠.
되는 거죠. 거기에 있는 47번 빼고는 46번부터 보면 다음 그림과 같이 실에 매달려 말굽자석을 놨을 때, 자, 말굽자석이 있으면 무조건 물체가 받는 힘의 방향은요, 말굽자석 안쪽 아니면 바깥쪽이야. 여기에다가 물체를 어떻게 놔도 상관없이 얘가 받는 힘의 방향이 이쪽 아니면 이쪽이야. 되겠어? 둘 중에 하나 찾으시면 되는 건데, 여기에서요, 막대를 고정시켜 놓고 구리 막대에 센 전류를 흘렸더니 구리 막대 밑에 놓은 나침판의 N극이 왼쪽을 가리켰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고요, 젠장. 그림을 그리기가 되게 애매한 위치인데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자. 그래 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막대를 놨단 말이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막대에 전류가 흐른다? 근데 이 막대에 흐르는 전류 안 가르쳐주고 싶어. 대신에 막대 밑에다가 나침판을 놨더니 이 방향이 N극 방향이야. 이제 이러는 거야. 그럼 꼬맹아, 요것만 보면 직선 도선에서 전류가 흘렀을 때 직선 도선 밑에서 자기장 방향이 이쪽 방향이야. 그러니까 이 직선 도선에서 전류 어떻게 흘러야 돼? 이렇게 흘러야죠. 이렇게 흐를 때 그 밑에 N극이 이 방향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막대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 이것도 네가 생각해봐. 이런 얘기야. 되겠어? 자, 그래 놓고요. 위쪽이 N극이고 S극이니까 이제 힘의 방향은 전류, 자기장, 힘. 얘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되는 힘을 받겠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되겠어? 이런 생각도 좀 하자. 되겠어? 이때 힘의 세기가 세지면 얘가 더 많이 밀릴 거고요. 힘의 방향을 바꾸시면은요, 안쪽으로 들어갈 거고요. 뭐 그런 것들 다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48, 49요. 자, 보시면 P와 Q는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흘러요. 그러니까 서로 청력 방향으로 힘을 받을 거란 얘기입니다. 어? 자, 두 자석의 고리를 고정시켜 구리막대에 센 전류를 흘렸더니 구리막대 밑에 나침판에 N극이 왼쪽을 가리켰다. 오른쪽, 왼쪽, 이쪽 맞잖아. 말굽자석은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겠습니까? 라고 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고 아래쪽 맞죠? 그러면 전류, 자기장, 힘 왼쪽이 뭐야? 힘 말굽자석이 받는 힘 방향? 네, 말굽자석이 받는 힘 방향이래요. 얘는 얘하고 얘 사이 힘 작용하는 거 알죠? 작용반작용. 되겠어? 그러니까 얘가 이 방향 힘 받죠? 됐어? 그러면 말굽자석은 이 방향 힘 받겠죠? 알겠어?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구리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을 설명한 거고 여기서는 매달려 있는 게 말굽자석이니까 말굽자석은 그럼 어느 쪽으로 밀려? 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쪽으로 밀리겠죠. 되겠어? 이런 얘기 하고 있어. 좋은 질문이야. 자, 이런 것들 잘 봐. 그 다음에요. 도선에 Q가 받는 힘의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 청력이어야 되니까 C고요. 두 도선에는 청력이 작용한다. 이 정도로 할 수 있어. 자, 문제는 350번이 볼때리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스프링이 이렇게 감겨져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전류가 보이세요? 전류가 이제 이렇게 흐르고 있어. 이런 얘기죠. 그럼 이렇게 가겠죠, 전류가. 되겠어? 자,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와서 이렇게 나가 이제 이렇게 됐어요. 자, 근데 이게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상관없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데 보이는 선에서 전류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치자. 그 스프링이 앞뒤가 잘 구분이 안 돼서 그럼 올라가게 그려주시면 그래서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또는 너네가 내려가는 방향이다 라고 두 사람은 내려가게 감으시면 N극, S극 방향 거꾸로입니다. 그죠? 보시면 돼요. 자, 저는 올라가고 있다고 칠게요. 거기에 있는 그림이 잘 안 보여서 아니다. 내려간다고 화살표가 되어 있네. 내려가는 방향으로 전류 흘러 라고 화살표가 되어 있네요. 그럼 내려가는 방향 감아. 그러면 내려가는 방향으로 내 손가락 내려가게 감으시면 엄지손가락이 있는 쪽이 N극이니까 오메가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이렇게 돼. 되겠어?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는. 자, 생기면서 여기에선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고요. 바깥쪽은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는 이 자체가 막대 자석과 같아. 됐어?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워서 막대 자석이냐? 막대 자석은 사실은 원자 자성에 있는 원자들로 되어 있고 각각의 원자들이 자화된 방향이 다 같은 애야. 그래서 얘를 아무리 쪼개도 그래서 두 극을 절대로 분리시킬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나? 맞죠? 그럼 잘 생각해봐. 여기가 N극 S, N, S, N, S, N, S, N, S. 되겠어? 그러면 이 자체가 여기가 N, S, N, S, N, S, N, S, N, S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면 얘하고 얘 사이에 뭐가 설명하니? 아니요. 인력. 얘하고 얘가 인력. 그러니까 용수줄이 뭐해지니? 짧아져요. 알겠어요? 용수줄이 짧아집니다. 이렇게 전류를 흐르게 하면 그 안에 그래서 자기력이 생겨서 지네들끼리 잡아내는 인력 방향으로 잡아. 그래서 용수줄이 짧아집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된다. 자, 51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코일에 전류를 흐르게 한 후에 코일의 수직으로 밑줄 쳐 전자 쏘는 거야. 보면 전자는 마이너스인 거 알아? 그러면 전자가 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 전류 방향인 건 알겠어? 그거 생각하고 문제 풀었어? 이런 얘기야. 그래서 보시면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코일에서 전류가 이제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이 막대기가 있을 때요. 잘 따라가 보시면 얘가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감으시면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전자를 이 방향으로 이렇게 전자를 던지면 사실은 전류는 이 방향으로 흐르는 느낌인 거예요. 전자의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 이때 자 그랬을 때요. 얘가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요. 여기가 N극 S극이니까 자기장이 생기겠죠. 이 코일에 의해서. 그래서 전류는 이 방향으로 흐르고 자기장은 얘가 만드는 건데 N극에서 나와서 S극을 향하는 이 방향으로 여기에 자기장이 생기겠죠. 이해? 그러면 전자가 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고 자기장은 이 방향이에요. 그러면 힘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렇게 받겠죠. 이해돼? 이해돼? 되겠어? 힘 방향이 손바닥 방향인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얘는 어느 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힘 받아요. 전자가 이렇게 튕겨나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D입니다. D. 야, 맞아? 전류 여기, 자기장 여기. 맞지? 힘. 되겠어? 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힘 받으니까 D 방향 이렇게 쓴 거야. 조민기, 너 손 어느 쪽으로 하는 거야? 손 오른쪽으로 하는 거지. 근데 왼손으로 하면 돼? 연필을 왼손으로 잡으란 말이야 이 새끼야. 자, 그래서 이거 방향 그런 식으로 본다. 아, 이런 문제도 있구나. 되겠어? 넘어가 보자. 자, 넘어가 보시면 조금이라도 더 풀어보는 게 너네한테 도움이 되잖아. 자, 꼬맹아 354 54, 57 59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54, 57, 59
보면 시간 다 됐어. 이거 하나만 설명할게. 여기에 금속구가 있었는데 이게 마이너스 끼고 있대. 얘를 이렇게 판이 있는데 A판이 있고 B판이 있는데 얘를 B판에 붙였대. 그러면 기억나니? 알겠어? 자, 마이너스를 B판에 붙이면 얘 온통 다 마이너스 되는 거 아세요? 맞죠? 네, 대전체를 붙여버리면 같은 극 된다. 자, 그래서 접촉시켰더니 자기장에 수직하게 놓여있는 도선 CD의 운동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얘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띄면요. 여기에 떨어져 있는 A판은요. 얘 때문에 뭐가 일어납니까? 정전기 유도. 되겠어?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겠니? 뿔만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 CD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됐죠? 여기 CD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전자가요. 됐어? 이 전선을 타고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죠. 됐니? 그러면 전류는 이렇게 흐르는 거죠. 맞아? 그러니 여기에서 전류는 어떻게 흐른다? 이렇게 흐른다고 보면 맞는 거죠. 그러면 CD에서 전류가 이 방향, 자기장 이 방향. 그럼 얘는 힘을 이쪽으로 받아요. 맞아? 너네 오른손 왼손을 좀 구분하고 하고 있는 거 맞아? 제발이야. 되겠어? 이런 얘기야. 됐죠? 여기까지. 빨리 먹어. 어떻게 된다고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자기장이 이렇게 있으니까 힘 이쪽 방향으로 받는다고. 이렇게 돌려요? 여기가 전자가 많으니까 전자가 없는 쪽으로 전자가 이동하겠지. 전선 타고. 그럼 전자가 일로 가는 거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바보야. 운동 방향.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개새끼야. 전류 방향, 자기장 방향, 힘 방향. 그래서 얘가 밀린다고 왼쪽으로. 분당을 해놨어요. 왼쪽으로 밀린다고. 원은 더. 어? 원은. 넌 전화를 던져야지. 여기 전화가 막대기잖아, 새끼야. 자기장 여기 들어가는 방향이랑 자기장 방향이 되어 있는데 이 개새끼들이 병신 새끼들이 근데 막대는 왜 안 돌아요? 막대가 돌려면 이건 이제 엄청 센 힘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래 그거 좀 꺼줘. 이렇게 자기장이 있는 곳에